팀장님, 여기 제 이름이 없는데요? 이건 팀 프로젝트야. 개인 이름 넣으면 안 돼. 그럼을 다른 분들 이름은 왜 있는 겁니까? 이거 버리는 거 맞죠? 네,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새벽 5시, 도시는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한 여인이 낡은 수레를 끌며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왔다. 수레 위에는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끈으로 단단히 묶인 신문지 묶음들이 흔들리며 소리를 냈다. 여인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수레를 끄는 소나기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유경자는 이 길을 매일 걸었다. 새벽마다 같은 시간, 같은 루트. 편의점 뒤편에서 박스를 받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재활용 수거함에서 종이를 모았다. 그렇게 수레가 가득 차면 재활용 센터로 향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낡은 점퍼의 지퍼는 반쯤 고장 나 있었고 운동화 한쪽 밑창은 벌어져 있었다. 하지만 경자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 걸음에는 오랜 시간 쌓인 루틴이 배어 있었다. 멈추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저 앞으로 나아갔다. 재활용 센터까지는 아직 2블록이 남아 있었다. 경자는 잠시 수레를 멈추고 허리를 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때 길 건너편 건물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박도원 기술센터. 간판의 글씨는 선명했지만 경자는 그곳을 주목한 적이 없었다. 정비소나 기술센터 같은 곳은 그녀와는 상관없는 세계였다. 그저 지나쳐가는 풍경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경자가 수레를 다시 끌기 시작했을 때 센터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저 기계 돌아가는 소리려니 했다. 하지만 몇 걸음 더 가자 그 소리는 분명해졌다. 불규칙한 진동, 무언가 어긋난 리듬, 정상적이지 않은 떨림. 경자의 발이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센터 쪽을 바라봤다. 셔터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는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계속되고 있었다. 똑, 드드득, 똑, 드드득. 일정하지 않은 간격. 회전하는 무언가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 경자는 수레를 그 자리에 세워두고 천천히 센터 쪽으로 걸어갔다. 셔터 앞에 서자 안쪽 풍경이 선명하게 보였다. 각종 공구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분해된 기계 부품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커다란 산업용 장비 하나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다. 그 장비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시나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집안일 하시면서 아니면 산책하시면서 들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경자는 셔터 밖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몇 초간의 침묵. 그녀의 눈은 회전하는 축을 따라 움직였다. 진동의 패턴, 소리의 간격.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회전축이 어긋나 있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경자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녀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일은 박스를 모으고 종이를 모으고 그것을 센터에 파는 것이었다. 기계가 고장났든 말든 그건 그녀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소리는 계속되었고 경자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30년 전 그녀는 이런 소리들을 매일 들었다. 공장 바닥에서 기계 앞에서 도면을 펼쳐놓고 밤을 새우며
그때 그녀는 이런 소리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문제를 찾고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었다. 경자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수레를 바라봤다. 박스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센터에 가려면 서둘러야 했다. 늦으면 줄이 길어지고 그러면 1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떼려 했다. 하지만 그때 센터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어제 점검했는데.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짜증 섞인 어조. 경자는 본능적으로 안쪽을 들여다봤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장비 앞에 서서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민수야, 데이터는? 뒤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 침착하지만 권위가 느껴지는 톤이었다. 정상이라고 나와요. 근데 분명히 뭔가 이상해요. 민수라 불린 남자가 대답했다. 그는 장비 주위를 돌며 여러 각도에서 살폈지만 뚜렷한 문제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았다. 경자는 여전히 셔터 밖에 서 있었다.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여기 사람이 아니었다. 이 센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저 새벽마다 이 앞을 지나가는 박스를 모으는 노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똑, 드드득, 똑, 드드득. 경자의 손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셔터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녀는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다.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낡은 옷. 그녀는 그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처럼 보였다. 민수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순간 그의 눈에 당혹스러움이 스쳤다. 누구세요? 경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장비 쪽으로 걸어갔다. 민수는 그녀를 가로막으려 했지만 경자는 그의 시선을 피해 장비 옆에 섰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다. 회전축의 불규칙한 진동, 베어링의 미세한 유격. 경자의 눈이 좁아졌다. 그녀는 손을 뻗어 장비의 외부 케이스를 가볍게 건드렸다. 진동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저기요, 할머니, 여기 함부로 만지시면 안 돼요. 민수가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경자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장비의 측면을 따라 손을 움직이며 진동의 패턴을 확인했다. 그리고 멈췄다. 경자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흐리지 않았다. 오히려 예리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센터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회전축이 조금 어긋났어요. 경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찔렀다. 그는 경자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낡은 점퍼, 때 묻은 바지, 헝클어진 머리. 어떻게 봐도 기술자의 모습은 아니었다. 진동이 균일하지 않죠. 경자가 덧붙였다. 그녀는 장비의 측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여기, 이 부분에서 미세하게 흔들려요. 회전할 때마다 간격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죠?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장비를 바라봤다. 그의 귀에도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건 그저 기계 작동음일 뿐이었다. 경자가 말하는 불규칙한 진동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다. 할머니, 이런 장비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민수의 말투는 냉소적이었다. 그는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다. 여기 데이터 다 나와 있어요. 정상 범위예요. 괜히 건드리시면 더 문제 생겨요.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장비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천천히 몸을 돌렸다. 센터를 나가려는 듯 했다. 하지만 그때 안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경자의 발이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목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다. 한 남자가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작업복 위에 조끼를 걸친 모습이었고 손에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박도원이었다. 뭐라고 하셨죠? 도원이 경자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에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경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회전축이 어긋났다고 했습니다. 회전축이요? 도원이 장비 쪽으로 걸어왔다. 그는 민수 옆에 서서 장비를 살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리가 확실히 이상하긴 하네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도원을 바라봤다. 대표님, 데이터는 정상이라고. 데이터는 센서가 잡을 수 있는 범위만 보여줘요. 미세한 유격까지는 못 잡죠. 도원이 말했다. 그는 다시 경자를 바라봤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자는 대답 대신 다시 장비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장비의 하단부를 살폈다. 민수와 도원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경자의 손이 장비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여기요. 고정 볼트가 조금 헐거워졌어요. 그래서 회전할 때마다 축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도원이 몸을 숙여 그 부분을 확인했다. 정말로 볼트 하나가 미세하게 풀려 있었다.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분명히 풀려 있었다. 정말이네요. 도원이 중얼거렸다. 그는 공구함에서 렌치를 꺼내 볼트를 조였다. 몇 번의 회전. 그리고 다시 장비를 가동시켰다. 소리가 달라졌다. 이제는 균일한 회전음만 들렸다. 불규칙한 진동은 사라졌다. 민수는 태블릿을 확인했다. 데이터상으로도 변화가 나타났다. 진동 수치가 미세하게 낮아진 것이다. 센터 안에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경자를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당혹스러움과 의아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도원은 달랐다. 그는 경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 여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도원이 물었다. 경자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오래전 일이에요.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가야 해요. 경자가 말을 끊었다. 그녀는 셔터 밖을 가리켰다. 수레가 그대로 서 있었다. 저거 놔두고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경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센터를 나갔다. 도원과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경자는 수레를 다시 끌고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새벽의 어둠 속으로 민수가 입을 열었다. 대표님, 저 사람 뭐예요? 도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경자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다. 저 사람은 단순히 귀가 좋은 게 아니다. 저건 경험이다. 오랜 시간 기계와 함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각이다. 도원은 장비를 다시 바라봤다. 균일하게 돌아가는 회전축. 정상적인 소리. 만약 경자가 지나가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며칠 후 더 큰 고장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민수. 네, 대표님. 그분 다시 오시면 알려줘요. 예.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도원은 사무실로 돌아갔다. 민수는 여전히 장비 앞에 서서 볼트를 내려다봤다. 그렇게 작은 문제. 센서도 잡지 못한 문제.
하지만 그걸 소리만으로 찾아낸 노인.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자신이 그 여인을 과소평가했다는 것. 경자는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지나갔다. 술에는 여전히 박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걸음은 변함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술센터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저 스쳐 지나갔다. 어제의 일은 이미 잊은 듯했다. 도어는 센터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일부러 일찍 출근해서 창가에 서 있었다. 경자가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경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갔다. 도어는 잠시 고민했다. 나가서 말을 걸까?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제 고마웠습니다라고? 아니면 다시 한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모두 어색했다. 그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경자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일주일이 지났다. 경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센터 앞을 지나갔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도원은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민수는 도원에게 물었다. 대표님, 그냥 나가서 말 거시면 안 돼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때요? 저분이 원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억지로 끌어들일 수는 없죠. 도원의 말은 확고했다. 그는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자신만의 원칙이 있었다. 상대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2주일째 되던 날 센터에 큰 장비가 들어왔다. 지역 공장에서 의뢰한 대형 압축기였다. 고장이 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해 여러 센터를 전전하다가 도원의 센터로 왔다. 민수와 정비사들이 이틀 동안 매달렸지만 문제를 찾지 못했다. 데이터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하지만 작동은 되지 않았다. 전원을 넣으면 몇 초 후 자동으로 꺼졌다. 이거 완전히 분해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민수가 말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흘렀고 작업복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다. 분해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공장 측에서는 내일까지 결과를 원하는데. 도원이 대답했다. 그는 압축기를 바라보며 팔짱을 꼈다.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때 센터 밖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도원은 반사적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경자였다. 오늘도 어김없이 수레를 끌고 지나가고 있었다. 도원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바로 밖으로 나갔다. 잠깐만요. 경자의 발이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도원을 바라봤다. 도원은 그녀에게 걸어가며 말했다. 부탁이 있습니다. 경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도원을 바라볼 뿐이었다. 안을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비 하나가 말을 안 들어서요. 경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은 센터 안쪽을 향했다. 셔터 너머로 커다란 압축기가 보였다. 그리고 그 주변에 둘러선 정비사들. 전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경자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래도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원은 고개를 숙였다. 진심이 담긴 태도였다. 경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오래전 누군가 자신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인 적이 있었던가 기억나지 않았다. 대부분은 무시했고 일부는 비웃었다. 경자는 수레를 가로등 기둥에 기댔다. 그리고 천천히 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민수와 정비사들이 그녀를 바라봤다. 놀람과 의아함이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다. 특히 민수는 지난번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자는 압축기 앞에 섰다.
거대한 금속 덩어리, 복잡한 배관과 전선들. 그녀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이 압축기의 외부 케이스를 건드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리고 미세한 진동. 경자는 눈을 감았다. 귀를 기울였다. 센터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경자를 지켜봤다. 그녀는 압축기 주위를 천천히 돌며 여러 지점을 만졌다. 때로는 귀를 가까이 대기도 했다. 전원 넣어보세요. 경자가 말했다. 민수가 주저하다가 스위치를 눌렀다. 압축기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웅 하는 소리와 함께 기계 내부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몇 초 후 예상대로 전원이 꺼졌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한번요. 민수가 다시 스위치를 눌렀다. 이번에는 경자가 압축기의 측면에 손을 대고 있었다. 작동이 시작되고 몇 초 후 멈췄다. 경자의 손이 특정 지점에서 멈췄다. 여기요. 경자가 말했다. 그녀는 압축기의 하단부 한쪽을 가리켰다. 안전 센서가 오작동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데 센서가 과열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민수가 그 부분을 확인했다. 센서 배선을 따라 내려가자 한 지점에서 배선이 미세하게 꺾여 있었다.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분명히 꺾여 있었다. 이거 접촉 불량이네요. 민수가 중얼거렸다. 그는 배선을 다시 정리하고 전원을 넣었다. 이번에는 압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멈추지 않았다. 센터 안에 환호성이 터졌다. 정비사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다. 도어는 경자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도원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정말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까? 도원의 질문은 진지했다. 그는 경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냥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경험입니까? 경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도원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비난도 의심도 아닌 순수한 호기심. 경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경험이에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이후 경자는 가끔 센터에 들렀다. 도원이 부탁할 때만. 그녀는 여전히 새벽마다 수레를 끌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센터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안을 살폈다. 도원은 그녀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문제가 생겼을 때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만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자는 때로는 고개를 저었고 때로는 끄덕였다. 민수는 처음에 불편해했다. 정비사로서의 자존심이 있었다.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저 나이 든 여인이 몇 분 만에 찾아낸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조금씩 달라졌다. 경자가 문제를 찾는 방식은 그들과 달랐다. 데이터를 보지 않았다. 매뉴얼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저 기계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이고 손을 대고 느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정확했다. 한 달이 지났다. 경자는 이제 센터의 일부가 된 것처럼 보였다. 정비사들도 그녀를 받아들였다. 처음의 의심은 사라지고 이제는 존중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경자가 오면 자리를 내어주었고 그녀가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도어는 경자를 관찰했다. 그녀가 기계를 대하는 방식,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다. 이건 단순히 감이 좋은 게 아니었다. 이건 훈련이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었다. 어느 날
도원은 경자에게 물었다.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경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센터 한쪽에 마련된 작은 휴게 공간에 앉았다. 도원이 따뜻한 차를 건넸다. 경자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컵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도원이 다시 물었다. 이전에도 같은 질문을 했지만 경자는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경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공장에 있었어요. 어떤 공장입니까? 전자부품 만드는 곳이었죠. 크진 않았어요. 거기서 뭘 하셨습니까? 경자는 잠시 침묵했다.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공정 개선 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걸 연구했죠. 공정 개선이요? 네. 기계 배치도 바꾸고 작업 순서도 조정하고 작은 것들이었지만 쌓이면 큰 차이가 났어요.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자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묻혀 있는 것 같았다. 오래 하셨습니까? 10년쯤요. 그러다가 그만뒀어요. 왜요? 경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를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야 해요. 오늘은 센터에 일찍 가야 해서요. 도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경자를 배웅하며 말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고요. 경자는 고개만 끄덕이고 센터를 나갔다. 도원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여전히 수레를 끌고 여전히 같은 길을 걷는 모습.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 보였다. 그 뒷모습에서 과거의 흔적이 느껴졌다. 민수가 다가왔다. 대표님, 저 할머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니? 너무 잘하잖아요. 공구도 제대로 안 쓰는데 문제를 바로 찾아내요. 귀랑 손만으로요. 도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진짜 실력이야. 공구는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건 기계를 이해하는 거지. 그래도 넌 몇 년 일했어? 5년요. 저분은 아마 10년 이상 하셨을 거야. 그것도 아주 깊이 있게. 그러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다. 왜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박스를 모으며 살고 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의문은 곧 답을 얻게 될 것이었다. 2달이 지났다. 경자는 이제 일주일에 서너 번 센터에 들렀다. 도원은 그녀에게 작은 작업실 공간을 내어주었다. 여기서 쉬다 가세요. 차도 마시고요. 경자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그 공간에는 낡은 의자 하나와 작은 테이블이 있었다. 그리고 벽에는 각종 공구들이 걸려 있었다. 경자는 가끔 그곳에 앉아 차를 마셨다. 그리고 벽에 걸린 공구들을 바라봤다. 어느 날 센터에 특이한 의뢰가 들어왔다. 오래된 산업용 선반이었다. 30년은 좋게 된 장비였다. 부품도 단종되었고 매뉴얼도 없었다. 의뢰인은 이 장비를 꼭 살려야 한다고 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데 이 선반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고 했다. 민수와 정비사들은 머리를 싸맸다. 자료도 없고 부품도 구할 수 없었다.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다. 경자는 그날도 센터에 들렀다. 그녀는 선반을 보자마자 발을 멈췄다. 오래된 금속 냄새, 기름때가 낀 표면, 손때 묻은 레버들, 모든 것이 낯익었다. 이거, 경자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천천히 선반 쪽으로 걸어갔다. 손을 뻗어 레버를 만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리고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이 모델 알아요. 경자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민수가 물었다. 아세요? 우리 공장에도 있었어요. 똑같은 거요. 경자는 선반 주위를 돌며 여러 부분을 살폈다.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문제가 뭐예요? 주축이 안 돌아가요. 전원은 들어오는데 회전이 안 돼요. 민수가 설명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반의 하단부를 살폈다. 그리고 특정 커버를 가리켰다. 여기 열어보세요. 민수가 공구로 커버를 열었다. 안쪽에는 복잡한 기어와 벨트가 보였다. 경자는 손전등을 비추며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한 지점에서 멈췄다. 벨트가 늘어났네요. 그리고 이 기어 2가 몇 개 나갔어요. 민수가 확인했다. 정말로 기어 2가 2개 부러져 있었다. 그리고 벨트는 늘어나 헐렁했다. 부품을 구할 수 있을까요? 경자가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 모델은 단종된 지 오래됐어요. 부품 구하기 힘들 거예요. 경자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만들 수 있어요. 예. 기어는 범용 부품으로 대체 가능해요. 치수만 맞으면 돼요. 벨트도 비슷한 규격 쓰면 돼요.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경자를 바라봤다. 도원도 마찬가지였다. 경자는 종이와 펜을 가져와 간단한 도면을 그렸다. 기어의 치수, 벨트의 길이, 필요한 부품 목록. 모든 것이 정확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경자가 말했다. 민수는 그 도면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다. 전문적이었다. 치수도 정확하고 부품 선택도 합리적이었다. 할머니 정말 공장에서 일만 하신 거예요? 민수의 질문에 경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연구도 했어요. 조금이요? 공정 개선 연구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요. 도원이 끼어들었다. 그럼 기술자였던 거네요?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도원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경자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민수는 경자의 도면대로 부품을 주문했다. 일주일 후 부품이 도착했고 그들은 선반을 수리했다. 경자도 함께했다. 그녀는 공구를 들고 볼트를 조이고 기어를 끼웠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움직임은 정확했다. 작업이 끝나고 선반은 다시 돌아갔다. 의뢰인은 감격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 없으면 폐업할 뻔했어요. 도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분 덕분입니다. 그는 경자를 가리켰다. 의뢰인은 경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센터를 나갔다. 도원은 그날 밤 센터에 혼자 남아 생각했다. 경자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 이상이었다. 공정 개선 연구, 도면 작성 능력, 문제 해결 방식, 모든 것이 전문가의 것이었다. 그럼 왜 그런 사람이 박스를 모으며 살고 있을까? 도원은 답을 알고 싶었다.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었다. 경자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이었다. 석 달이 지났다. 경자는 이제 센터의 일원처럼 보였다. 아침마다 수레를 끌고 오지만 재활용 센터로 가기 전에 꼭 들렀다. 차를 한 잔 마시고 작업 중인 장비를 살피고 때로는 조언을 건넸다. 정비사들은 이제 그녀를 선생님이라 불렀다. 하지만 경자는 여전히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 과거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도원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다.
어느 봄날 오후 센터는 한산했다. 큰 의뢰가 없었고 정비사들은 각자 작은 작업들을 하고 있었다. 경자는 휴게 공간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도원이 그녀 옆에 앉았다. 손에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날씨가 좋네요. 도원이 말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도원은 경자를 흘끔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주름져 있었지만 몇 달 전보다는 밝아 보였다. 표정에 생기가 돌았다. 경자 씨. 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경자는 그를 바라봤다. 예전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산이 보였다. 봄 햇살이 그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들어서 뭐 하시게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경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30년 전이에요. 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들을 뿐이었다.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했어요. 처음엔 그냥 조립 라인에 있었죠. 나사 조이고 부품 끼우고 단순한 일이었어요. 경자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듯했다. 하지만 도원은 그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근데 일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비효율적인 부분들이요. 왜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더 빠를 텐데.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요? 건의했죠. 처음엔 무시당했어요. 넌 그냥 조립이나 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포기 안 했어요. 계속 건의하고 직접 해보고 결과를 보여줬어요. 경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그러다 팀장님 눈에 띄었어요. 최홍식이라는 분이었죠. 그분이 저를 연구팀으로 불러주셨어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요. 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거기서 공정 개선 연구를 했어요. 정식 엔지니어는 아니었지만 현장 경험이 있으니까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죠. 팀장님도 인정해 주셨고요. 그럼 잘 된 거네요. 경자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녀는 차를 다시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5년쯤 일했을 때 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공정 전체를 개선하는 거였죠. 제가 초안을 만들었어요. 밤새워가며 작업했죠. 데이터도 모으고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그게 성공했습니까? 결과는 좋았어요. 생산성이 20% 올랐으니까요. 회사도 만족했고요. 경자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근데 발표 자료를 만들 때였어요. 팀장님이 자료를 정리하셨는데 거기 제 이름이 없었어요. 도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요. 말씀드렸죠. 제 이름이 빠진 것 같습니다라고요. 그랬더니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팀 프로젝트야. 개인 이름 넣으면 안 돼. 경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오래된 상처가 어렸다. 근데 다른 사람 이름은 있었어요. 팀장님 이름도 다른 엔지니어들 이름도 제 이름만 없었죠. 그래서요? 다시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요. 근데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공로 독차지하려 한다. 원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군다. 그런 소문들이요. 경자의 손이 떨렸다. 차잔이 살짝 흔들렸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매일 출근하는 게 고문 같았죠.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싶었어요.
그냥 제 이름 넣어달라고 한 것뿐인데 도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경자의 손을 바라봤다. 주름진 거친 손, 30년간 생계노동을 해온 손. 그래서 그만뒀어요.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요. 나가는 날 팀장님이 불렀어요.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였어요. 이름은 끝내 안 넣어주셨죠. 경자는 차를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나가서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력서에 뭐라고 써야 하나. 공정 개선 연구했습니다. 증명할 게 없었어요. 제 이름이 들어간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살았어요. 할 수 있는 일하면서요. 청소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나중엔 박스 모으기 시작했죠. 그게 제일 편했어요. 사람 안 만나도 되니까요. 센터 안이 조용했다. 정비사들도 작업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경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 지난 일이에요. 그냥 잊고 싶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는요. 여기서 일하면서 다시 기계 만지면서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경자는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다. 가볼게요. 오늘은 센터 일찍 가야 해서요. 그녀는 센터를 나갔다. 도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민수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대표님, 응, 제 아버지 이름이 최용식입니다. 도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의 눈에는 충격이 어려 있었다. 아버지도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30년 전에요. 팀장으로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센터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경자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팀장 최홍식. 그건 자신의 아버지였다. 30년 전 전자부품 공장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사람. 아버지는 그 일을 자랑스러워했었다. 내가 개발한 공정 개선 기술이 회사를 살렸다고 말했었다. 그 덕분에 승진도 했고 나중에는 더 큰 회사로 이직도 했다. 민수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었다. 하지만 만약 그게 거짓이라면? 만약 그 공로가 아버지 것이 아니라면?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벽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서재로 향했다. 아버지의 오래된 서류들이 보관된 곳이었다. 서랍을 열었다. 먼지가 날렸다. 오래된 파일들이 가득했다. 민수는 하나씩 꺼내 살폈다. 대부분 인사 관련 서류나 계약서였다. 그러다 한 파일이 눈에 띄었다. 공정 개선 프로젝트 마이너스 1995. 민수는 그 파일을 꺼내 펼쳤다. 노란 종이들이 나왔다. 30년 전의 자료들이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겨봤다. 회의록, 데이터 분석표,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마지막 장에 초안이 있었다. 공정 개선안 초안. 작성자 명단이 적혀 있었다. 팀장 최홍식, 엔지니어 박준호, 엔지니어 김영수, 그리고 마지막 줄에 희미하게 지워진 이름 하나. 유자.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따라갔다. 지워졌지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유경자. 분명했다. 그는 다음 장을 넘겼다. 최종 발표 자료였다. 여기서는 그 이름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팀장과 엔지니어 2명의 이름만 남아 있었다. 민수는 파일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아버지가 한 일이 명확했다. 경자의 이름을 지운 것이다.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결과는 같았다. 경자의 공로가 사라진 것이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를 원망해야 할까? 하지만 아버지도 이미 70이 넘었다. 지금은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건강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경자는 그녀는 30년간 무엇을 했는가?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채 생계 노동을 하며 살았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민수는 파일을 다시 집어들었다. 이 자료를 어떻게 해야 할까? 경자에게 보여줘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묻어둬야 할까? 그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센터에 나왔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도원이 그를 보고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민수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그리고 도원에게 건넸다. 이거 보세요. 도원은 파일을 받아 펼쳤다. 그는 천천히 내용을 읽었다. 초안의 이름 목록. 지워진 유자라는 글자. 최종 자료에서 완전히 사라진 이름. 도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게 제 아버지 자료예요. 집에 보관되어 있던 거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경자 씨 말이 맞았어요. 이름이 지워진 거예요. 누가 지웠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아버지 책임이죠. 도원은 파일을 덮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경자 씨한테 보여드려야겠어요. 예. 이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경자 씨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증거요. 하지만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경자 씨의 공로를 되찾아주자는 거죠.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도원의 말이 옳았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일,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오후에 경자가 센터에 들렀다. 그녀는 평소처럼 차를 마시러 왔다. 도원과 민수는 그녀를 휴게 공간으로 안내했다. 경자 씨, 보여드릴 게 있어요. 도원이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경자는 그것을 내려다봤다. 노란 종이들, 오래된 서류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이게 뭔가요? 열어보세요. 경자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다. 첫 장을 넘겼다. 회의록이 나왔다. 그녀는 그것을 보자마자 숨을 멈췄다. 익숙한 문구들, 자신이 작성했던 내용들. 다음 장을 넘겼다. 초안이 나왔다. 그리고 거기 희미하게 지워진 자신의 이름을 봤다. 유자. 경자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다. 30년 만에 보는 자신의 이름이었다. 지워졌지만 여전히 거기 있었다.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경자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민수가 앞으로 나섰다. 제 집에 있었어요. 경자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다. 제 아버지가 최홍식입니다. 경자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닮았네요. 팀장님하고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제대로 기록을 남기지 못했어요. 선생님 이름을 지웠어요. 경자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아버지 탓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여자가, 그것도 정식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이 공로를 인정받기 어려웠죠. 팀장님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경자의 말은 담담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오랜 체념이 묻어 있었다. 민수는 울컥했다. 경자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래도 죄송합니다. 정말로요. 경자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주름진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괜찮아요. 이제는요.
그녀는 다시 파일을 내려다봤다. 자신의 이름, 30년 만에 찾은 흔적.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도원이 입을 열었다. 이 자료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요? 공식적으로 정정하는 거예요. 경자 씨 이름을 다시 올리는 거죠. 경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오래전 일인데요. 하지만 이건 선생님 권리예요.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공로예요. 경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 햇살이 여전히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생각해 볼게요. 그것이 경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경자는 그동안 센터에 오지 않았다. 도원은 걱정했지만 찾아가지 않았다. 경자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민수는 그 일주일 동안 아버지를 찾아갔다.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 이제는 많이 쇠약해진 모습이었다. 민수는 아버지 옆에 앉아 물었다. 아버지, 유경자라는 분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경자 그래, 기억나. 우리 팀에 있었지. 그분이 공정 개선 프로젝트에서 뭘 했는지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 했다. 초안을 만들었어. 그 애가 밤새워가며 작업했지. 실력이 좋았어.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었지만 현장 감각이 뛰어났거든. 그런데 왜 이름을 빼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회사에서 그러라고 했어. 정식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 이름은 넣을 수 없다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럼 말씀하셨어야죠. 경자 씨한테요. 했어. 미안하다고. 근데 더 이상은 못했어. 회사 방침이었으니까.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도 피해자였을까? 아니면 가해자였을까? 경계가 모호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다. 경자의 공로가 사라진 것이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정정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30년이 지났어. 회사도 바뀌었고 사람들도 다 흩어졌어. 무슨 소용이 있겠니? 경자 씨한텐 소용 있어요.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는 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옳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 더 싸워야 했는데.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마른 손이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민수는 요양원을 나와 도원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 이전 회사에 연락해서 자료를 재검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었다. 민수의 아버지가 증언할 수 있었고 초안 자료도 있었다. 하지만 먼저 경자의 동의가 필요했다. 민수는 경자를 찾아갔다. 그녀가 사는 곳은 작은 반지하 방이었다. 민수는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경자가 문을 열었다. 민수 씨?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경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방 안은 작고 어두웠다. 하지만 깨끗했다. 경자는 민수에게 앉으라고 했다. 민수는 자리에 앉아 입을 열었다. 선생님, 아버지를 만나고 왔어요.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인정하셨어요. 선생님이 그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셨어요. 경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선생님 이름을 다시 올리고 싶어요. 공식적으로요. 경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좁은 창으로 하늘 한 조각이 보였다. 왜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니까요. 선생님 권리니까요. 경자는 고개를 저었다.
전 이미 다 내려놓았어요. 30년 전에요. 이제 와서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민수 씨, 경자가 민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차분했다. 전 당신이나 당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도 이해해요. 그래도 선생님은 인정받아야 해요. 그게 맞아요. 경자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아요. 해보죠. 근데 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요. 누군가의 공로가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경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 더 나은 미래를 원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경자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마워요, 민수 씨. 용기 내줘서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 섰다. 과거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아들. 하지만 이제는 함께 나아갈 동료였다. 도원과 민수는 즉시 움직였다. 먼저 이전 회사에 연락했다. 회사는 이미 여러 번 인수합병을 거쳐 규모가 커져 있었다. 하지만 오래된 기록들은 여전히 보관되어 있었다. 민수는 초안 자료를 제출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증언을 받았다. 유경자가 그 프로젝트의 핵심 기여자였다는 내용이었다. 회사 측은 처음에 난색을 표했다. 3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도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역 언론에 연락했다. 경자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뛰어난 기술자가 성별과 학력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기사가 나갔다.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경자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는가라는 댓글들이 달렸다. 회사는 여론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2달이 지났다. 회사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래된 기록들을 재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인터뷰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것이었다. 조사에는 석 달이 걸렸다. 그동안 경자는 평소처럼 생활했다. 센터에 나와 차를 마시고 장비를 살피고 정비사들에게 조언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기대가 자라고 있었다. 어쩌면 정말로 어쩌면 어느 가을날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도원이 전화를 받았다. 그는 통화를 마치고 경자에게 달려갔다. 경자 씨. 경자는 휴게 공간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도원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결과가 나왔대요. 경자의 손이 멈췄다. 차잔이 살짝 흔들렸다. 뭐라고 하던가요? 직접 오라고 해요. 내일 오후에요. 경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이 어렸다. 다음 날 오후 경자와 도헌, 민수는 함께 회사를 방문했다. 커다란 건물이었다. 3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경자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잠시 멈췄다. 옛날엔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묻어 있었다. 세 사람은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거기에는 회사의 인사팀장과 홍보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경자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유경자 씨, 오셔서 감사합니다. 경자는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인사팀장이 파일을 열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995년 공정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기록을 재검토했습니다. 경자는 숨을 죽였다. 초안 자료, 회의록,
관련자 증언 등을 종합한 결과 유경자 씨가 해당 프로젝트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팀장은 경자를 바라봤다. 당시 기록 과정에서 유경자 씨의 이름이 누락된 것은 명백한 오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홍보팀장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경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희는 공식 기록을 정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95년 공정 개선 프로젝트의 기여자 명단에 유경자 씨의 이름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인사팀장이 수정된 문서를 건넸다. 거기에는 명단이 적혀 있었다. 팀장 최홍식, 엔지니어 박준호, 엔지니어 김영수, 기술연구원 유경자. 경자는 그 문서를 받아들었다. 주름진 손이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따라갔다. 30년 만에 되찾은 이름이었다. 또한 유경자 씨께 감사패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회사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를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홍보팀장이 감사패를 건넸다. 경자는 그것을 받았다. 무거웠다. 하지만 그 무게가 좋았다. 경자는 고개를 들어 두 팀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 속에는 30년간의 한이 녹아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세 사람은 회사를 나왔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었다. 경자는 감사패를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이제 됐어요. 경자가 중얼거렸다. 도원과 민수는 그녀를 바라봤다. 선생님, 이제 정말로 끝났어요. 30년 전 일이요. 이제는 앞만 보면 돼요. 경자는 두 사람을 향해 웃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민수는 눈물을 닦았다. 도원은 경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축하드립니다. 경자 씨. 고마워요. 두 분 덕분이에요. 세 사람은 그렇게 서서 가을 하늘을 바라봤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늘이었다. 한 달 후 도원은 경자를 센터로 불렀다. 그는 사무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자가 들어오자 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다. 앉으세요. 경자는 의자에 앉았다. 도원은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경자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안인데요? 여기서 함께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경자는 놀란 표정으로 도원을 바라봤다. 정식으로요. 기술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요? 왜 안 됩니까? 선생님은 뛰어난 기술자예요. 실력도 경험도 충분하죠. 우리 센터에 꼭 필요한 분이에요. 경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전 이제 늙었어요.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실력이 중요하죠. 그리고 선생님은 아직도 현역이에요. 도원의 말은 확고했다. 경자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생각해 볼게요. 충분히 생각하세요. 제 제안은 계속 유효합니다. 경자는 센터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원의 제안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정식으로 일한다는 것. 30년 만에 다시 기술자로 인정받는다는 것. 그게 가능할까? 경자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68세의 노인. 하지만 그 눈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다음 날 아침 경자는 센터를 찾았다. 도원이 그녀를 보고 미소 지었다. 결정하셨습니까?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요.
함께 일하고 싶어요. 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경자는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환영합니다, 경자 선생님. 일주일 후 경자는 새로운 작업복을 입고 센터에 나타났다. 가슴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기술 고문 유경자. 정비사들이 박수를 쳤다. 민수도 함께 박수를 치며 웃었다. 경자는 수줍게 웃으며 그들에게 인사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센터는 활기로 가득 찼다. 경자는 자신의 작업 공간으로 갔다. 도원이 마련해준 공간이었다. 작업대와 공구함, 그리고 편안한 의자가 있었다. 벽에는 각종 매뉴얼과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경자는 공구함을 열어봤다. 새 공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렌치 하나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익숙한 무게감. 그녀는 미소 지었다. 오후에 젊은 정비사 한 명이 경자를 찾아왔다. 선생님, 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뭐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기계 소리만 듣고 문제를 찾을 수 있나요? 경자는 정비사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배우고 싶다는 열정이 가득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괜찮아요. 배우고 싶어요.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비사를 작업 중인 장비 앞으로 데려갔다. 자, 들어보세요. 이 소리를요. 정비사는 귀를 기울였다. 경자는 그 옆에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기술에는 나이도 학벌도 없습니다. 몸으로 배우고 귀로 듣는 거예요. 기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정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자의 말을 받아 적었다. 경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해가 지고 센터에 불이 켜졌다. 경자는 작업대 앞에 앉아 공구를 정리했다. 하루 일과가 끝났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민수가 다가왔다.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내일도 나오시죠? 경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이제 이게 제 일인걸요. 민수도 웃었다. 그는 경자에게 인사하고 퇴근했다. 경자는 잠시 혼자 센터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다. 30년 전 그녀는 이 길을 떠났었다. 오해와 상처 속에서.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제대로 인정받으며. 경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복을 정리했다. 그리고 센터를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레가 없었다. 대신 공구 가방이 있었다. 전문 기술자의 가방이었다. 경자는 가방을 들고 거리를 걸었다. 걸음이 가벼웠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길 위에 선 주인공.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은 사람.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 유경자는 그렇게 다시 시작했다.